네, 오늘 집중 취재 시간에는 국제유가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립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물가 역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영 기자. 자, 유가 동향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속보 소식부터 좀 알아보죠. 오늘 하루 종일 이 뉴스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떠들썩했었는데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란에 재보복 차원의 미사일을 감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ABC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19일 이란의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란 이스파한주의 주도인 이스파한의 공항에서 폭발음이 들렸는데 이 해당 지역에는 이란의 육군 항공대 기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번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은 주요 핵시설과 민간인을 피하고 오로지 군사시설만을 겨냥한 제한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에 앞서 미국에 통보했지만 미국이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스라엘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지만 미국은 대이란 공격 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현지 시간으로 13일에서 14일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는 선에서 강도 높고 고통스러운 방식의 보복 공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서방국들이 이스라엘의 대응을 자제하라라고 촉구를 했었는데 기어이 결국에는 이렇게 보복을 감행을 했군요. 격화하고 있는 이 중동 리스크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세를 더욱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달 국제유가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네, 이 지난해 70달러까지 내려갔던 국제유가는 이달 초부터 90달러 선에서 현재 등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배럴당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가격은 이번 주 9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4월 5일 기준 90.8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브렌트유는 이보다 하루 앞선 4일부터 90달러 선을 돌파했고 5일 장중에는 91.17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결국 지난 12일 장중에서는 최고가가 92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두 유종은 우리 시간으로 17일을 기점으로 잠시 하락세를 맞이했습니다. 17일 기준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29달러, 두바이유는 이보다 하루 늦은 18일 장 87.4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말씀하신 서방국의 대응 자제 촉구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악의 국면은 피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인데요. 다만 이번 이란의 보복으로 유럽 아이스 선물 거래소의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전일 대비 3%가량 급등하며 다시 90달러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급등락이 상당히 지금 심한 상황인데 말 그대로 천정부지라는 말이 그대로 떠오를 정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불안한 국제 정세와 그리고 높은 유가는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 국제 유가의 상승은 결국 운송비의 부담을 늘리게 되는데요. 이는 수입 물가 지수를 높이기 때문에 국내 물가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수입 물가 지수는 137.85로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3월분을 집계할 당시에도 이미 유가는 80달러대 선을 유지하며 3개월 연속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이 때문에 90달러 선에서 등락 중인 이달 상승분이 적용될 경우 상승폭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데 국제유가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총재는 현지 시간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하반기 평균 2.3%로 전망한 데에는 유가가 최소한 80달러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는 전제가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가 평균 100달러 이상이 되면 상당 수준 물가가 그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국제유가가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렴 예상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대응책이나 방안을 좀 내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우선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제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압축 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인 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약 25%가량 저렴합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에너지업계와 함께 국내 수급률을 점검하는 한편 정유업계에서는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출렁이는 국제유가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앞으로 더욱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팍팍한 우리 서민 경제에 더 걱정거리가 더해지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김호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